제가 저번에 그 매트랩 가지고 루트포커스를 그려보다가 막 버벅거리다가 끝났잖아요. 살펴봤더니 진짜 요걸로 해서 안 됐던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뭐 파이썬으로 했던 거랑 다른 게, 그러니까 왜 매트랩을 특별히 따로 소개를 해주려고 했었냐면, 그런 기능들, 제어 설계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파이썬 패키지보다 매트랩 패키지가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던 건데,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보이죠? 네. 이런 트랜스포 펑션을 루트포커스를 그려보면, 그리기 전에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죠? 대충. 일단 이렇게 스케일이 좀 보기 싫으니까 루트포커스 어떻게 해서, 오픈로 폴이 여기 원점에 2개 있고 여기 5에 하나 있고 제로는 여기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트포커스를 활용을 할 때 루트포커스 그려서 실제로 이제 개인을 설계할 때, 얘를 좀 원점에 있던 폴을, 그러니까 요 5에 있던 애는 쭉 들어가서 이 제로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 있던 애들이 쭉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갈 텐데, 개인이 너무 크면 댐핑이 안 좋고, 그래서 최대 댐핑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자리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개인이 얼마인지, 얼마 해당하는지를 여기다 이제 딱, 이게 이 자리가 이게 제가 저번에 버벅거렸던 자리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 뭐죠? 아이패드로 접속했을 때는 요 뭐죠? 클릭 요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스크탑 뭐죠?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면, 찍으면 뭐라고 나오죠? 개인 21.5를 쓰면 이 자리에 폴이 놓인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폴의 위치도 다 알려주고, 그때 댐핑도 알려주고, 그리고 2차 시스템이라면 오버슛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게 되죠. 40% 오버슛이 꽤 크죠. 근데 지금 좀 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어떤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일 거냐면, 이런 플랜트가 있었고, 내가 PD 제어기 하고 밑에 로패스 필터를 이렇게 붙여서 이런 제어기를 설계하려고 했던 과정 중에 아마 나왔던 루트워커스 플롯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픈룹에 원점에 2개 폴이 있었고, 로패스 필터 때문에 폴이 5에 하나 붙었고, 이 뭐야 PD 컨트롤 때문에 제로가 2에 하나 붙었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루트워커스가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요놈이 여기로 들어가고 둘이 이렇게 이제 갔을 텐데, 요 제로의 위치를 옮겨본다고 생각하면,
얘들이 결국에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둘러붙는 거잖아요. 점근선의 센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폴의 위치를 다 더하고 거기에서 제로 위치 다 더한 걸 빼고 이게 남는 폴의 개수, 여기서 폴의 개수 2개 남죠. 그래서 2개로 나누면 그게 이제 점근선 센터가 되는데, 그러면 제로를 이쪽으로 좀 더 원점 쪽으로 옮기면 얘가 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폴을 이쪽 반대쪽으로 옮겨도 같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래서 2를 좀 더 안쪽으로 옮기고 5를 저쪽으로 좀 더 바꿔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보인 것처럼 어? 어? 신기하네. 제가 이걸 가지고 화면 공유를 하다가 그냥 일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또 공유가 됐네. 왜 됐지? 어? 그럼 이 공유를 다시 풀고 그래. 다시 여기서 보면 얘가 이 정도가 아마 맥시멈 댐핑일 것 같은데 하나 지우고 이걸 그 인터랙티브하게 꽤 편리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거 박스들 위치 옮기는 것도 쉽게 되고 예 편한 건 편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매트랩 컨트롤 시스템 툴박스가 제어 시스템 설계하기에는 좀 편리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 아래 포인트가 게인 18 정도 되고 댐핑 0.3 그리고 오버슛 40%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너무 최대 댐핑 자리를 찍은 거긴 한데 아직도 이 허수축에 너무 가까우니까 얘를 더 이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G를 이 PD 컨트롤에 의해서 생겼던 제로를 많이 이쪽으로 옮기고 로 패스 필터 그놈을 반대로 이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보면 이 폴을 많이 저쪽으로 제가 이동시켰잖아요. 2배 정도 이동시켰더니 지금 이런 현상이 얘가 점점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얘네 둘이 안쪽으로 점점 더 들어오다가 저 멀리에 있던 폴이 도착하기 전에 얘들 둘이 먼저 붙어서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나가서 얘네들이 이제 갈라져서 올라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댐핑 더 좋아졌겠죠? 보면 아니면 10까지 제로를 너무 많이 당겼으면 얘를 1 정도까지만 아직도 이러네요. 그냥 네? 그죠. 애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이 정도만 보내볼게요. 예, 이게 이제 들러붙기 전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쯤이면 댐핑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다시 스케일 위아래 스케일 맞춰보면 뭐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여기는 댐핑이 꽤 클 것 같아요. 찍어보면 댐핑이 0.9 굉장히 크고 게인은 아까 18 정도였나요? 근데 게인을 좀 더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버슛이 굉장히 적은 거 그러니까 댐핑이 0.9 정도 되니까 오버슛이 거의 없죠. 얘보다 저는 요쯤 자리를 골랐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원점에서 더 멀고
보면 개인을 좀 더 키우면 개인 폴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오버슛은 약간 있지만 이 원점에서 거리가 훨씬 크죠. 여기서 이제 이전에 개인 23 정도 됐을 때는 원점에서 2.7 정도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5까지 멀어졌으니까 반응이 더 빠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개인 23이든지 34든지 이걸 고르면 여기 이제 8에 붙어 있던 폴도 쭉 이동을 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 정도 쓰면 23 정도 지금 22만 써도 얘가 이만큼 원점에 이제 가까이 도달했기 때문에 요놈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복소수 폴들은 원점에서 멀어졌지만 개인을 키우면 요놈이 다시 원점으로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 효과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22.5 둘이 비슷하네. 얘랑 비슷하네. 얘를 더 키워서 34까지 올리면 거의 지금 제로로 붙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 정도가 괜찮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23 정도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G에다가 이 오픈룹에다가 이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있어요. 피드백하고 G하고 23. 요거는 뭘 해달라는 거냐면 방금 제가 뭐라고 썼죠? G하고 23을 썼어요. 이거는 G에다가 이렇게 23 피드백 루프에 걸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건 클로즈 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계산도 오픈 루프한테 G 주어져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피드백 이렇게 써주면 루프를 닫은 놈의 트랜스 펑션으로 이제 고쳐줍니다. 얘도 이 매트랩에도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있고 그 파이썬 우리 살펴봤던 튜박스에도 동일한 명령으로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근데 우리가 원래 살펴보려고 했던 거 23이 요 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곱하기 23을 위에다 놓고 그러니까 피드백 이 커맨드의 첫 번째 인자는 위에 붙은 거. 지금 제가 이 커맨드 라인에 쓴 것처럼 피드백 커맨드의 첫 번째 인자는 루프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인자는 피드백 루프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제가 아까 적었던 얘를 지우고 이렇게 붙이고 23을 여기다 쓴 지금 요 클로즈 룹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놈의 스텝 리스판스를 살펴보겠다 한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 뭐가 달라요? 생각했던 거랑 제가 아까 23에서 개인 23에서 세웠을 때 아주 지워졌네. 개인 23에서 세웠을 때 이때 오버슛이 0.3%밖에 안 된다는데 댐핑 0.8이나 되고 잠깐만요. 23이면 좀 더 보내볼게요. 그 정도 되겠네. 오버슛이 0.1%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스텝 리스판스 찍어봤더니 한 20, 30%의 오버슛이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요 오버슛 이야기는 지금 요 놈의 요 폴 쌍으로 요 폴 두 개만 있을 때에 이제 댐핑과 오버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폴 하나 여기 더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을 때 성능이 이거였는데 누군가 하나가 더 옆에 껴 있으니까 그게 좀 흔들려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루트워커스 그려가면서 이런 제어 설계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수업 마치고 나서 학생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는 이제 까먹고 지나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서 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얘기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언스테이블한데 폴이 있고 제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한 적이 있는데요. 뭐였지? 이런 플랜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오픈룩 플랜트가 있었는데 얘를 제어하기가 까다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로가 여기 있고 폴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프로포셔널 컨트롤, PD 컨트롤 해봤자 이놈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로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폴이 모여들게 되어서 그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을 여기에다가 제어기에다가 이런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런 제어기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제어기를 붙여서 이 폴드를 이렇게 이제 밖으로 꺼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제어기를 그냥 이런 제어기를 붙이면 어떠냐. K를 붙일 것도 교수님, 없고 K를 그냥 10 이런 제어기를 쓰면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클로즈를 계산해 보면 교수님, 네. 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제가 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다뤘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생긴 오픈룩 프렌트를 이 오픈룩 프렌트에 폴도 언스테이블한 게 있고 제로도 저쪽 오른쪽에 뭔가 붙어 있고 그리고 오픈룩 프렌트의 폴 제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오른쪽 그림처럼 세 개가 있었던인데 얘를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는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언스테이블한 폴로 표현되는 제어기를 이렇게 붙이고 그 제어기는 내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막 증폭시키려고 발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어기를
붙였더니 이 원래 있던 오픈루프 폴 마이너스 2에 붙어있던 폴하고 제어기가 들어간 원래 오픈루프 폴에 오픈루프 폴이었던 플러스 2에 있던 오픈루프 폴하고 제어기 때문에 들어간 플러스 3에 있던 제어기의 폴하고가 만나서 걔네 둘이 이제 스테이블한 영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수업 마친 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3에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루트로커스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제어기에 오픈루프 폴에 있던 언스테이블한 애들을 내 제어기로 그냥 상쇄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해서 K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K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언스테이블 애들이 없어지니까 뭐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런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뭐라 하냐면 폴 제로를 캔슬 시켜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루프에 있던 거를 내 제어기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이런 오픈루프 시스템이었는데 내가 제어기를 여기다 폴을 붙여서 없애버리고 여기 제로를 붙여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한 영역에 뭔가 하나 있으니까 걔를 개인이 키우면 내 원하는 대로 지금 보면 그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은 안 좋겠죠. 지금 적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이제 적분기를 나중에 붙이고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이제 깨끗하게 캔슬 시켜버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제어기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있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실제로 좀 위험한 제어기예요. 이게 어떤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면 얘가 우리 오픈루프 플랜트에 있던 요 놈들 있잖아요. S-1, S-1, S-2 요 숫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그냥 1하고 2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동역학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러면서 계산되었던 수치이잖아요. 이게 뭐 질량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댐핑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델이라는 것은 항상 오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간단한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또 다른 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좀 무시하고 단순화해서 이런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정확하게 실제 내 모델은 여기 제로가 1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스템은 뭐 1.1에 있든지 약간 이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내 모델이 1에 있다고 하니 그럼 나는 그럼 1에다가 딱 폴을 붙여서 상쇄시킨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이제 제로가 있었고 폴이 있었는데 얘가 뭐 1.1이고 얘가 뭐 2.2, 2.1이다. 그러면 내가 제어기 폴을 여기다 캔슬 시키려고 붙이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붙는 게 아니고 하나씩 약간 옆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확하게 폴 제로 언스테이블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디 딴 데로 나오지도 못하고 요 근처에서 계속 그 제로에 잡혀가지고 계속 근처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내가 스테이블한 대로 쭉 당겨냈으면 걔가 그 근처에서 어떤 오차가 있다면 그 근처에서 뭔가 스테이블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얘는 지금 내가 캔슬 시킨다고 딱 옆에 붙여버림으로써 밖으로 아예 빼지도 못하고 항상 위험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제어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위험한 건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언스테이블한 영역 말고 스테이블한 영역에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캔슬 시키려고 약간 옆에 잘못 붙여도 그 스테이블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모델이 정말 정확하다. 이 1이나 2라는 숫자가 도저히 틀릴 수 없는 숫자다. 그러면 자신 있게 걔를 싹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편하죠.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는 잘 안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루트로커스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트로커스 결국 뭐였냐면 오픈루프 플랜트 G가 있을 때 상수 개인 K를 그 컨트롤 개인으로 이렇게 쓰고 유니티 피드백, 네거티브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클로즈루프 폴이 어디 가 있겠느냐 하는 걸 살펴본 그림이고요. 이 K가 바뀔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펴본 그림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특성을 이 오픈루프 시스템의 폴과 제로, 오픈루프 시스템의 특성 가지고서 유추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뭐 6개, 7개 이렇게 있었는데, 뭐 무한대로 몇 개가 날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실수축상에 어디에 뭐 위치할 수 있는지, 점근선의 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폴에서 뭔가 출발할 때 어느 각도로 출발을 할지, 제로로 들어갈 때 어느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플랜트 G를 표현을 할 때 전부 다 아까 뭐였죠? 이런 플랜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플랜트가 다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 오픈루프 플랜트 이런 애였잖아요. 방금 본 게.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분해가 다 돼 있는데 S 빼기 어쩌고 S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K 곱해서 이거 피드백한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가 2분의 1을 여기다 고치고 뭐 2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 뭐 되겠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S 앞에 개수들이 다 1인 것만 가지고 살펴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내가 얘를 이제 이 K를 뭐 K 프라임이라고 하고 K 프라임 바뀔 때 뭐 계산한 다음에 K 프라임 계산했으면 거기다가 2로 나눠서 K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플랜트에서. 그 앞에 S 앞에 숫자가 다른 게 붙은 거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플랜트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1 빼기 S.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는 위아래 다시 부호 바꿔버리면 똑같죠. 부호 바꿔버리면 똑같은 애니까 관계 없겠는데 지금 이런 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도 아까 2 곱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빼고 해줘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K 붙이고 얘를 다시 S 더하기 1, S 빼기 1.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 이런 클로즈 폴의 이런 클로즈룹 시스템에서 클로즈룹 폴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없어요. 이런 건. 우리 항상 살펴본 건 뭐냐면 이 개인이 양수일 때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건 피드백은 유니티 네거티브 피드백이고 플랜트들은 S 앞에 개수가 다 1인 거고 그리고 요 개수들은 다 양수인 거고 이런 경우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모양을 맞추고 보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이렇게 음수 피드백을 써야 되는. 아니면 이건 뭐랑 또 같겠냐면 그냥 파지티브 피드백 쓰고 이 파지티브 게인 쓰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위아래 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양수고 이건 다 우리 살펴본 폼이랑 같은데 이 파지티브 피드백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인 경우는 이 우리 살펴보는 거에서 네거티브 게인을 쓰는 거랑 이제 같은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이 수업에서는 안 다룰 건데요. 책에도 간단하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은 파지티브 피드백 루트로커스 그리는 방법이 또 다 지금 우리 공부한 것만큼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폴 하나 있을 때 네거티브 피드백 그 파지티브 게인으로 걸면 쭉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여기가 0이고 이쪽이 K가 무한대일 때 뭐 이렇게 가죠. 그럼 음수면 어디로 가겠어?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갈 것이고 여기 오픈 폴 두 개 있으면 파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파지티브 게인 걸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여기가 이제 K가 0일 때고 위로 올라가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쭉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질 텐데 그럼 반대로 음수로 간다고 하면 얘네들이 다시 쭉 내려와서 시간을 쭉 되돌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쪼개지. 그래서 이 상황이 파지티브 피드백 지금 우리가 공부한 상황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파지티브 피드백 상황이 된다, 아니면 네거티브 게인 그 피드백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루트로커스 테크닉은 좀 다르다 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뭐랑 같냐면 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K를 양수로 쫙 이동시켰을 때 이야기였는데 G는 우리 살펴본 것처럼 S에 이제 다 개수가 1인 애들의 곱으로 표현해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K를 음수로 해서 같은 구조에 피드백을 걸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놈의 얘는 내가 이제 파지티브 음수개인 이렇게 쓴 이야기인 거고 이 시스템의 클로즈로 폴은 뭐랑 같냐면 그냥 다시 양수개인 쓰고 파지티브 피드백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파지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양수개인으로 양수 피드백. 그러면 우리 요 지금까지 살펴본 요 얘기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얘기 뭐예요? 이 클로즈룹 폴이 이 클로즈룹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클로즈룹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서 클로즈룹 폴이 1 더하기 KG는 0을 만족하고 요거에서 온갖 출발각이니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공부한 건 요 아래 이야기니까 요때는 클로즈룹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빼기 KG분의 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게인 걸었을 때는 클로즈룹 폴이 1 빼기 KG가 아니고 1 더하기 KG가 아니고 요걸 만족하면 클로즈룹 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위에서
G의 개인이 K분의 1이었고 다 K가 양수니까 그리고 G의 각도가 180도 그 두 가지 가지고 온갖 규칙들을 다 만들어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G의 개인은 똑같고 G의 각도가 180도가 아니고 이제 0이 되어야 돼. 0 아니면 뭐 360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이 네거티브 그 파지티브 피드백에 대한 아니면 네거티브 게인에 대한 루트 포커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폴이 예를 들어서 3개 남을 때 점근선이 이렇게 3개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3개 이거 어떻게 잡혔냐면 어떻게 계산인지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쪽에서 북적북적하던 걸 자기들끼리 막 없어지고 폴들이 빨리 가버리면 여기 북적북적하던 걸 다 같은 그 각도로 보이기 때문에 다 상쇄되고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폴 3개가 어떤 각도를 각도를 향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였죠? 각도 그러니까 3개가 남으니까 3개의 요 각도를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각도 곱하기 3이 18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얘가 나왔던 거, 이 각도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이게 그 각도에 점근선 각도에 3을 곱해서 360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이 3개가 이제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3개가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가고 이런 모양으로 홀 하나가 남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그런 이제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다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주어가 하나 바뀌어 있거나 이러면 뭔가 다른 규칙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규칙이 크게 다른 건 없고 완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클로즈드 폴이라면 그 위치에서의 그 G의 각도가 원래 108,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180도여야 하는데 이게 0도, 360도 이런 애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루트 코스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약에 고민할 수도 있어. 아까처럼 폴대로 캔슬 시켜버리면 어떨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위험하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고 포지티브 피드백 상황이 된다. 아니면 네거티브 게인의 네거티브 피드백 상황이 된다. 이러면 뭐가 좀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코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루트 코스 그림은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려요. 보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대충은 수업 마치고 한 몇 달 사이에는 몇 달 지나면 다 까먹지만 그때는 그릴 줄은 다 알거든요. 그릴 줄은 아는데 이 그리는 기술도 그리는 기술이지만 그것보다 이게 뭘 분석하고자 그린 것인지 뭘 분석하기 위해서 그린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오픈루프 플랜트의 특성을 가지고 클로즈루프 플랜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클로즈루프는 이렇게 생긴 개인과 오픈루프 플랜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유니티 피드백, 유니티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을 때의 클로즈루프의 특성을 오픈루프 폴과 오픈루프 제로만을 가지고서 이제 쭉 그려보면서 K가 변할 때 클로즈루프 폴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 제어를 하는 뭐 회사나 연구소에 좋은 자동 제어 성적을 A 플러스를 받고 온 학생들한테도 루트로커스 그려보라 하면 그리는데 그래서 그 제어기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 그러면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잘한 테크닉보다 이게 뭔지 왜 그렸는지
요거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뒤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지금 마치기는 좀 뭐하고 아니,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슨 이야기 할 건 다시 지금 이 클로드 폴과 뭐 이런 애들 가지고서 지금 폴이 지금 그래서 클로즈 폴이 어디가 있느냐를 살펴본 거잖아요. 그럼 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계속 댐핑이 어떻고 막 반응 속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코스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제어 시스템에 뭔가 입력이 들어가고 했을 때 초반부의 트랜지언트한 성능들이 여기에서 많이 표현이 돼요. 트랜지언트한 성능들이 이 제로의 위치, 폴의 위치들이 결국에는 뭐 댐핑이나 뭐 오버슛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루트코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스테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살펴본 거였고 다음 주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어나리시스를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 근데 우리가 주파수 어떤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보디 플롯이라고 하는 걸 그려가면서 그 시스템에 어떤 어떤 주파수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리스판스가 얼만큼 게인이 곱해지고 나오는지 그리고 얼만큼 이 뭐죠? 이 페이지 레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아까 공부했던 피드백 루프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 K가 있었고 출력 Y가 있고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사이에 레퍼런스가 붙어 있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루트코스 살펴볼 때 뭐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통 시스템이 이렇게만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나가 있는 숙제 이 자동차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뭐 크루즈 컨트롤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뭐였냐면 내가 이제 뭐 명령 속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실제 속도 계측 뭐라고 하고 이 피드백을 걸었다는 피드백을 해서 내가 다시 레퍼런스랑 비교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여기 이제 실제 플랜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선은 뭐예요? 그러면 실제 플랜트에서 뭐 속도면 속도 그거를 센서를 가지고 계측을 한 뭐 그런 거죠. 계측을 해서 가져온 거고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화살표는 뭐냐면 내 제어기에서 계산된 뭔가를 명령을 가속 페달 그 구동기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입력을 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시스템이고 동력학 시스템. 이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동력학 시스템이고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설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여러분들 숙제에서 봤던 것처럼 어, 센서를 가지고 계측을 할 때 여기 밖에서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V라는 노이즈가. 그리고 구동을 내가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 자동차 역학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땅이 기울어져 있다. 그럼 그 기울기만큼의 중력 가속도 성분이 쭉 뒤로 당겨주고 아니면 마찰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르고 항력이 모델링하지 않은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속 페달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또 다른 이 디스터번스가 시스템에는 실제로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어기를 설계한다고 할 때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뭐냐면 내 출력 Y가 내 레퍼런스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스테디 스테이트 게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버슛도 결국 뭐였냐면 이 레퍼런스 따라가는데 얘가 얼마나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냐 뭐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출력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디스터번스도 존재하고 노이즈, 계층 노이즈도 존재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우선 레퍼런스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트랜스 펑션 뭐냐면 1 더하기 KG분의 KG 죠. 그런데 우리는 얘가 어떤 애였으면 좋겠냐면 1이었으면 좋겠죠. 입력 대 출력이 같았으면 입력이 출력하고, 그러니까 출력이 내 레퍼런스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기는 얘가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 1 만들려면 이 G는 정해져 있고 K는 내가 고르는 거고 이런 거니까 K를 어떻게 하면 1이 될까요? K? KG가 아주 작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작으면 이건 뭐야? 0이 되죠? 그럼 안 좋은 거고. KG를 그러면 그래, 그러면 KG의 매그니튜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요거 계산해 보면 1에 가까울 거잖아요. 1 더하기 굉장히 큰 거분에 굉장히 큰 거니까 거의 1이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G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면, KG는 뭐예요? 이 오픈 루프 플랜트에 있던, 그러니까 루프를 닫기 전에 이 오픈 루프 원래 플랜트랑 내 제어기 K의 둘의 곱의 매그니튜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레퍼런스랑 출력이랑 뭐 같게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거고, 어, 얘를 이제 이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실제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추종하느냐, 이 에러 시그널이라고, 그 제어 그 추종 에러 시그널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걔를 0으로 만드는 게 또 중요했죠.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kg분의 1이 되니까 얘는 0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위에랑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0으로 만들려면 kg를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키워주면 레퍼런스에 대한 에러는 당연히 0으로 가겠다. 사실 이 에러가 r 빼기 y니까 같은 거죠. 얘가 1로 가면 당연히 얘는 0으로 간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D에서 Y로 가는, 이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이 트랜스 펑션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디스터번스에 대한 내 출력은 어땠으면 좋겠냐면, 이거 제가 지금 막 쓰는데 이거 알겠어요? 왠지? 이거 R에서 E로 가는 거는 이거 쭉 정리해 보면 R에서 쭉 해서 E가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K가 붙어 있고 여기 G가 붙어 있고 이런 애니까 요 클로즈로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K, GK분의 1 되어서 이제 요게 얻어진 거죠. 그럼 D에서 Y로 가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D에서 Y로 가는 애는
이거 잘 조작해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서 G를 통해서 피드백 돼서 다시 여기로 들어온 거니까 G가 여기 붙어 있고 K가 여기 붙어 있는. D에서 Y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D랑 Y를 붙잡고 쭉 이렇게 늘려보면 나머지 다 밑에 들어붙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의 클로즈 룹은 K, G분의 G. 얘는 어땠으면 좋겠어? 얘기했죠. 0이었으면 좋겠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반응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0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면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도 KG를 키워버리면 0이 되겠지. G는 그냥 정해져 있는 애고 KG를 G보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면 다시 얘기해서 KG의 매그니튜드를 굉장히 크게.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되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제약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걸 마지막에 하냐면 얘가 이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노이즈, 계층 노이즈에 대한 출력 시그널. 이거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계층 노이즈에 대한 출력 시그널 어때요? V하고 Y를 잡고서 이 두 개를 잡고서 쭉 당겨보면 위에 케이지 붙고 아래 그냥 얘를 쭉 옮기면 요놈이 그냥 쭉 피드백 루프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V에서 Y로 가는 애는 V에서 Y로 가는 애는 그냥 똑같이 요 루프가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KG분의 KG. 얘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센서 노이즈에 대한 출력의 민감도 이야기니까 센서 노이즈가 이렇게 흔들릴 때 출력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0이 돼야죠.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 막 얘가 같이 흔들려 버리면 안 좋은 거니까. 이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이지의 게인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페이지가 굉장히 작으면 위에 0이고 밑에 1 되니까 이제 0으로 변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위에 세 가지 특성 사실 요거는 뭐 있으나 마나 똑같은 얘기 위랑 똑같은 얘기니까 레퍼런스 커맨드를 얼마나 잘 추종하느냐 그리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얼마나 강인하냐 디스터번스에서 둔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요거는 둘이 비슷한 기술 가지고서 둘을 달성할 수 있고 나머지 근데 센서 노이즈에 둔감하게 제어기를 설계한다는 관점은 그쪽하고 이제 반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두 개를 만족하려고 게인을 키워놓은 이 KG의 게인인 거잖아요. KG의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 KG는 이 클로즈 룹에 들어있는 모든 플랜트들이 다 곱해지고 얘를 우리가 쓰길 룹 게인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룹 게인을 키우면 위에 두 가지 특성은 좋아지는데 마지막이 안 좋고 그 마지막 때문에 룹 게인을 작게 하면 위에 두 개가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황 따라서 센서 노이즈가 크면 제어 성능을 좀 희생하면서 하고 센서 노이즈가 작으면 정확한 비싼 센서를 쓰면 모르겠다 그냥 제어 성능에만 몰빵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근데 그렇게 그것보다 우리가 요 KG를 살펴보면 G가 뭐예요? 다이나믹 시스템이잖아요. 그 S의 어떤 함수로 돼요. G의 우리가 보디 플롯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죠. G의 매그니튜드. 보면 뭐 이건 뭐 플랜트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애가 나왔었잖아요. 이야기하면 이 G의 개인이 주파수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G는 낮은 주파수의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출력을 만들어주고 높은 주파수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이 두 목적을 둘 다 달성을 할 텐데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달성시켜버립니다. 보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를 어떻게 제어하고 뭐 이런 거라서 레퍼런스 커맨드는 굉장히 느리게 이제 움직이는 시그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시그널들로 되어 있고 디스터번스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터번스도 레퍼런스보다는 좀 주파수가 빠르지만 흔들리는 게 빠르지만 요 노이즈 이 센서 노이즈는 어때요? 보통 어떤 신호를 계측해 보면 어떤 신호에다가 센서 노이즈는 보통 이렇게 자잘자잘한 뭐 이런 애들이 더해져서 계측 신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 V지. 센서 노이즈. 그러니까 센서 노이즈들은 보통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냐면 이 룹 게인을 낮은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면 지금 맨 마지막 요놈 그리고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클로즈 트랜스퍼 펑션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만족해주면 되는 거고 네, 레퍼런스 커맨드를 그 센서 노이즈처럼 빠른 주기로 흔들라고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1번, 2번은 낮은 주파수에서 만족하면 되고 3번은 높은 주파수에서 만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KG를 어떻게 설계해 주면 되냐면 KG의 보디 플롯을 설계해 주기를 이 작은 영역, 이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그 게인을 낮춰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를 만들어주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센서 노이즈가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살고 레퍼런스 커맨드는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산다고 하면 레퍼런스 커맨드 성능, 디스터번스 성능 괜찮고 노이즈에 대한 강인성 괜찮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 이 플랜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이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이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 이 플랜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궁금한 이유가 이제 이런 애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KG의 룹 게인 이게 궁금한데 이건 뭐랑 같았냐면 K의 룹 게인하고 G의 룹 게인, K의 게인하고 G의 게인 곱해주면 되죠. 이 K는 이제는 G는 어떤 트랜스퍼 펑션 다이나믹 시스템이고 K는 우리 루트로커스 이야기할 때는 다이나믹 성분들 S가 붙은 성분들은 다 이쪽으로 다 몰았고 상수 K만 놓고서 뭔가 분석했잖아요. 지금은 K도 어떤 다이나믹 성분 다 가지고 있고 G도 다 가지고 있고 G는 원래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KG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룹 게인은 K의 게인하고 G의 게인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G가 S 더하기 1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보디 플롯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였죠. 그러면 요 G는 네가티브 피드백 걸어보면 여기에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고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는 어떻겠어요? 그 성능이 노이즈에 대한 특성은 꽤 괜찮을 것 같죠. 하이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레퍼런스에 대한 커맨드 아까 1번, 2번 이거는 로 프리퀀시 영역에서 만약 이게 뭐 1밖에 안 되잖아요. 1. 이게 충분히 큰 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큰 게 아니죠. 왜냐하면 1 더하기 g분의 g가 궁금한데 g가 개인이 로 프리퀀시에서 1밖에 안 되니까 해봤자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대충 이거 클로즈로 닫아버리면 레퍼런스 스텝 주면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갈 거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건 근데 G가 아니고 KG가 관심 있는 거죠. KG를 요걸 가지고서 KG를 뭐 좀 요쪽을 좀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뭔가 K를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 KG는 뭐냐면 K의 개인 곱하기 G의 개인이었고 K의 보디 플롯하고 G의 보디 플롯을 이 보디 플롯은 매그니튜드를 다 로그 스케일로 그리니까 이 두 개 곱한 거를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플롯 두 개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뭐 이런 애로 골라버리면 KG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KG를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뚝 더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둘을 그냥 플롯을 이 그림 두 개를 그냥 더한 걸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곱의 로그 플롯이니까 그냥 따로따로 로그 플롯을 그냥 더해 놓은 거. 이렇게 생긴 K가 어떤 K가 있어요? 개인이 우리 지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데 그냥 일정한 비율로 개인이 뚝 떨어지는 플랜트 어떤 게 있었냐면 적분기. 미분기는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S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플랜트에 그냥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레퍼런스 추정 성능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이 보디 플롯 위에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서 개인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애를 내가 제어기로 쓰겠다. 근데 그런 이런 특성을 가진 제어기는 뭐 이런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붙였더니 이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막 통하는 것 같죠. 우리 이 S 더하기 얘만 썼을 때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적분기를 오픈룰에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적분기를 하나 그래서 타입 1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고 이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 아니면 뭐 어떤 제어기 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제어기 말고 이런 제어기 말고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 뒤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건 어떤 제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홍색 같은 애는 어떤 애 보디 플롯이 이렇게 생겼었냐면 쭉 내려오니까 원점에 접근기가 있고 하나 기울기 올리려면 제로 하나 여기다 만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분의 뭐 S 더하기 뭐, 알파? 이 알파가 이제 이쯤 되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어기는 뭐죠? 이런 제어기는 S분의 S 더하기 알파니까 1 더하기 S분의 알파. 는 1 더하기 S분의 알파 뭐였냐면 이 두 갈래로 쪼개져서 1이라는 어떤 개인 S분의 알파. 이런 제어기는 얘는 프로포셔널, 얘는 인티그럴, PI 제어기, 적분 신호하고 원 신호를 더해서 사용하는 이러죠. 우리 PD 제어기 이야기한 적도 있고 뭐 그랬죠. 그래서 PID 제어기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P는 이제 프로포셔널 성분, I는 인티그럴 성분, D는 데리베티브 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접근기 이런 제어기 사실 살펴본 적 있어요. PD 제어를 하고 거기 그 출력 시그널을 다시 접근한 거. 우리 뭐 자동차 속도 제어기 막 이것저것 붙여보면서 이런 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그 뭐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나 뭐 폴을 이쪽으로 당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같은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두 시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예, 그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게 결국 뭐였냐면 우리 지금까지 지난 3시간 동안 살펴봤던 루트로커스 플롯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루트로커스 플롯이 어떤 제한 상황에서 이제 분석될 수 있는 건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플랜트들은 S의 개수가 다 1이 붙어 있는 애들, 그리고 포지티브 게인의 네거티브 피드백인 상황. 근데 그게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이제 뭔가 루트로커스 그리는 규칙들이 다 뒤집어진 뭔가 새로운 규칙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뭐 시험에 뭐 이런 걸 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걸 할 때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시게 될 때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뭐 다른 책을 뒤져서 살펴봐야 되겠고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예. 그리고 뒷부분에 드렸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두 시간 살펴볼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거겠어요. 이제 그 피드백 시스템에 레퍼런스와 출력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디스터번스나 센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 설계할 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레퍼런스 때 출력 B만 살펴보면 될 게 아니라 디스터번스에도 둔감해야 되고 센서 노이즈에도 둔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하려면 이 KG, 이 룹 게인을 분석해야 되고 근데 이 룹 게인을 그냥 상수라고 놓게 되면 모든 주파수 그냥 이게 딱 그냥 상수 하나라고 놓게 되면 1, 2, 3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주파수 영역을 나눠서 만족을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 결국에는 G가 바람직한 주파수 특성을 갖지 않으면 얘처럼 이런 바람직한 주파수 특성을 갖지 못하면 내가 KG가 바람직한 특성을 갖도록 내 제어기 K의 주파수 특성을 뭔가 이렇게 만져서 이제 만족스러운 주파수 KG의 그 클로즈 룹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얻으려고 하겠다. 이제 그러려고 이제 주파수 우리 지금까지 저번에 중간고사 때쯤 살펴봤던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플롯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유용하게 직접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그 보디 플롯 그리는 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보디 플롯을 또 이제 컴퓨터로 더 자세하게 그리진 않을 거니까 대충 그려보고 지금 손으로 그리는 건 제가 지금 살펴본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 더 자세하게는 여기가 어디를 지나는지 뭐 이런 것들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죠. 폴의 개수 뭐 이런 거는 더 자세하게는 이제 컴퓨터 사용해서 할 텐데 그런 실습들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 마치고 다음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이제 보디 플롯, 보디 플롯 그리고 스테빌리티 마진 몇 가지.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